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가 중동 핵위기로 이어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등에 있는 교민의 철수 상황을 염두에 둔 점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대북단체들의 연하장을 보내왔던 북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하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북측 단체인 북측 민족화의 협의회도 없어진 것으로 보여 북한이 사실상 남북 교류의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만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모레로 연기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다음 달 있을 아카데미상도 가시권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재임 기간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겸직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발까지 당한 협회장은 진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보복을 선언한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이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수 290명을 거론하며 이란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치러진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눈물을 보였고 솔레이마니의 딸은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이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하며 이란을 협박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인 인질 52명을 거론하며 같은 수의 이란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를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하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 위기가 재점화하고 군사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청와대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철수 계획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어제 오후 청와대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 그만큼 중동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는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선박 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NSC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에서도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이란에 290여 명, 이라크에 1,600여 명의 우리 교민이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이동 수단을 마련하는 등 단계별 철수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4% 오른 63.27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유가는 이란 사태의 여파로 강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관이 보유한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비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연합장을 대북 지원단체들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단체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에게 연합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고위소식통은 올해 북한으로부터 연합장이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매년 보내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남북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대남교류 창구인 북측의 민족화의 협의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고위소식통은 북측 민화협 조직도 사라진 것 같다며 다만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활동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남측 협력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애고 김영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선아태위 등을 통해 남북교류도 국제적인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또 통일전선부도 통폐합된 것 같다며 북한이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핵개발 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보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사람을 못 믿어 동생인 김여정을 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선제적 제재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거무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분석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 핵개발 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안전을 강조하며 제재와 핵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정보당국은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건이 갖춰지면 비핵화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을 중용하는 것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라고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죽으면서 김 위원장이 외부 활동을 꺼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권 분립 훼손이나 결혼식 축의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건 삼권 분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도 기한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비토 의사를 밝힌 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총리 인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재산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지난 2014년 정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이 1억 2,624만 원으로 당시 총 급여액 9,913만 원을 넘었지만 오히려 4천만 원가량 재산이 늘어났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자녀 2명을 결혼시켰고 이 과정에서 축의금 3억 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축의금은 비과세 드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범위에 관해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정면 돌파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고 집권 4년차 정책 비전을 밝힙니다. 올해 신년사는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총선 출사표를 던진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교체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는 처음이고 세 번째 조사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공보관은 조국 전 장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간밤엔 전국에 내린 겨울비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선 SUV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경남 창원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검은색 SUV가 멈춰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분기점 부근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춰선 SUV가 발견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는데 경찰은 음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라진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5시간 전쯤엔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 그리고 승합차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50대 김모 씨 등 8명이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을 달리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6시 50분쯤엔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객실 한 곳과 복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연포동에 있는 공장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창고 내 사람은 없었고 폐합성 수지 등을 태우고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이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재작년 국세청이 고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에게 800억 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고 당시 한진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모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이 돈을 낼 수 없다면서 과세당국과 다툼을 벌여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 2세 5명에게 852억여 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재산 중 누락됐던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조세 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해냈습니다. 당시 한진가는 상속세를 5년간 나눠내겠다고 발표하고 1차분 192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태도를 바꿔 과세당국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비밀 계좌의 존재를 늦게 알아 제때 상속 신고를 못했을 뿐이고 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이니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02년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의 사망 직전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인출된 520억 원에 주목해 이 돈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이들도 계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심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번엔 동물들 말고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인데요. 쓰고 남은 트리를 활용한 이색 대회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일 남부의 바이렌탈 마을에선 크리스마스 트리 던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명과 장식을 모두 빼고 나무만 던지는 대회인데요. 멀리 던지는 창 던지기 스타일.
원심력을 이용해 던지는 해머 스타일, 높은 장대 넘기기까지. 종목은 총 3가지로 가장 멀리 높이 던진 사람의 기록을 합산해 우승자를 가리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쓰였던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고민이 해결됐네요. 아내의 아이디어가 남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위스콘신에 사는 이 부부는 최근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만성 신장염에 시달리며 신장 이식을 기다리던 톰에게 신장을 기부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무사히 수술에 성공한 건데요. 신장 이식자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중 톰의 아내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도심 전광판에 신장 기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건데요. 기적처럼 4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지혜가 남편을 살렸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세요. 지금 전국에서 겨울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눈으로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영동에서는 120mm 이상, 중부지방에서는 30에서 80mm, 남부지방에서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으로 내릴 텐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서는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이 집중되는 시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약한 구조물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차츰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6도, 대전 6.5도, 전주는 10.5도로 평년 수준을 약 10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3도, 전주와 광주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한파 수준은 아닌데요.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을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